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룰 텐데 이재명을 향한 미국의 경고, 부재, 탄핵 집회 나가면 반미 친중 인사로 낙인 찍힌다.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이재명과 한편은 곧 북한과 한편이고 중국과 한편이고 전범으로 지목된 푸틴과 한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바가 아닙니다. 미국의 소리, 국무부의 소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한말 때는요, 요 앞에밖에 못 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선동된 사람들이 다시 그랬죠,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선동당한 사람들은 내란 속에 물러가라! 이거만 보거든요. 근데 국제사회와 특히 미국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은 이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미국의 골칫덩이는 뭐냐면은 야, 러우 전쟁 왜 안 끝나나 이거 지금. 야, 인마 푸틴 인마 자식아. 누가 도와주고 있어? 김정은이? 너 이 자식 이거 파병해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원래는 김정은이는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야야 전마 저거 미사일 쏘든 전마 놔둬라 저거 그냥 시끄러우니까. 근데 러우 전쟁에 끼어들면서 갑자기 급부상했어. 김정은이 저거 손봐야 된다. 이스라엘도 지금 화가 났거든. 왜? 무장단체에다가 북한이 녹이 많이 되니까 이란도 그렇고. 근데 러우 전쟁까지도 껴들어서 미국과 유럽이 지금 짜증이 난 상태. 근데 최근에 미국의 국무부가 뭐 경고했어요? 썸네일에 이재명이 왜 나와? 미국의 국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게 미국의 소리입니다. 미국의 정책을 대변하는 방송이 미국의 소리라고. 유튜브 채널이 아니야. 미국의 공식 소리라고. 근데 거기 썸네일에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 나왔어요. 부연 설명이 뭐가 나옵니까? 대북 성공을 비롯한 북한과의 거래는 미국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제재를 하는 항목입니다. 이거를 위반하는 단체와 국가와 개인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썸네일의 이재명. 미국과 국제사회는 앞으로 이재명이를 뭘로 보냐면은 시진핑이는 푸틴으로부터 원유를 사주고 위안화를 제공하고 전쟁 장비를 대주고 있어. 김정은이는 푸틴을 위해서 인간 방패를 제공했어. 너 김정은이한테 조공 바쳤어?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너는 지금 부역을 했어. 이재명 너는 또한 탄핵소추안에 북중러를 대적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랬어. 이재명 너는 지금 전쟁사범과 한편이 됐어. 너는 앞으로 죽었어 임마. 이게 국무부의 경고입니다. 그럼 앞으로 유엔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트랙터 그리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친미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탄핵 시위에 나가잖아요.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는 요 사이클로 들어온 사람으로 봅니다. CIA 신곡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친중 친북주의자 이재명 수호 집회로 비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근거를 대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리에서 어마무시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한국의 계엄령과 탄핵 사태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 올랐어요.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입법 시도를 하면 되는지 참고하기 위한 공식 자료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근데 미국에 고지를 하지 않아서 미국이 당황했다. 국무부와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몇몇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 밑에 내용이 본론인데 지금 탄핵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이재명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한미일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북중러를 대적한다고 윤석열을 규탄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중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보는 공식 자료라는 거예요. 근 3주간 미국의 소리가 일관되게 목소리를 낸 게 뭐냐면은 재명아 오버하지 말아라. 우리 다 알고 있다. 너 친중인 거 알고 있고 미군을 점령군이라는 거 알고 있고 중국의 쎄쎄 대만의 쎄쎄 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헛수작 하지 말고 그만해라. 12월 14일 방송입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르스 연구소 일본 석자. 이분 트럼프 진영과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 하는 이런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딱 잘라서 말해요.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을 중국 편으로 가져가려는 시도 꿈도 꾸지 말아라. 동일하게 14일에 릭 스캇 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물 있잖아요. 중공의 간첩들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논평을 요청하자 공산주의 중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무슨 말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간첩 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공화당 의원이 딱 인증을 한 거죠. 미국의 소리는 미국의 정책을 대변하는 언론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고 어떠한 방향성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자, 탄핵 시위에 나갔던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조지 워싱턴대 교수도 똑같이 학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탄핵 사유에 북중러를 대적했다라는 사유를 넣은 거는 무리다. 한국의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입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 입장은 뭐냐면은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시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썸네일이 드디어 이재명이 나옵니다. 타겟팅이 좁혀져 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계엄령 좀 놀라운데? 그 다음에는 윤 대통령의 이런 말을 새겨들어야 된다? 민주당 너네 이상한데? 탄핵소추안에 왜 북중로를 대적한다고 넣는 거야? 근데 그 무브먼트를 이끄는 이재명을 가만 보니까 유엔의 제재 대상,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북한과의 거래를 야당 당대표가 했다고? 이걸 위반하는 사람은 제재 대상 될 수 있다라고 방송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트랙터 끌고 올라왔죠. 근데 그 트랙터가 뭐냐면은 농기계로 쓰는 기계이면서 동시에 장사포를 끌고 가는 전쟁기계거든. 북한이 전쟁할 때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 제재에 넣었는데 북한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트랙터를 친미 대통령을 치기 위해서 끌고 왔다? 미국이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 종북주의자 이재명을 지키고 친미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 무기까지로 쓰는 급진주의자들의 운동으로 봅니다. 미국은. 지금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뛰어든 사람들은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살려주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한국의 외교차관과 미국의 외교차관이 딱 만납니다. 사태 파악이 이제 되는 거거든. 친중 좌파의 국회 쿠데타를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막아선 거구나. 미국의 외교차관과 한국의 외교차관이 딱 만나서 우리 사이 아무 문제 없으면 바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의회 보고서 내용이 오늘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음성이 들리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건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굳이 원문을 읽어야 되냐면은 미국의 의도를 그래 알 수 있어.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위기로 들어갔는데 미국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의 대북 정책과 중국 정책과 일본, 러시아 정책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이재명을 비판하는 쪽으로 끝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의 지금 계엄령과 탄핵 사태는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관련된 안보 이익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재명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문건이 말하는 게 그거라고. 잘 보세요.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미국 의회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잘 보세요. 이재명은 부패 비리로 기소가 되었고 선거법 위반을 했고 아주 불법적인 자금 송금을 북한에 한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되었다. 김문기 모른다 사건이 이제 미국 의회에 들어간 거야. 일리걸 캐시 이게 뭐야? 대북 송금을 말하는 거거든. 제가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좀 일러 바칠게요. 자, 여기 위중교사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검사사칭 추가해 주시고요. 음주운전, 백현동, 대장동, 김혜경 법카 사건 이것까지 다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야 미국 의회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자, 보세요. 미국의 이익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재명에 대한 신상 정보가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영향력.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최근에 한국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북중로를 대적한다고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것이 미국의 이익이랑 충돌한다는 거거든. 한국 민주당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핵. 굉장히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원문을 다 읽어봐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거나 직무정지가 된다면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요약을 하자면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려 했는데 글로벌 피볼터 스테이트라는 표현이에요. 한국의 좌파들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글로벌 피볼터 스테이트 돼야지 대한민국. 윤 대통령이 노말이지. 근데 한국의 좌파들이 왜 이거 비판해? 인도태평양 네트워크에서 퇴출당하는 거를 원하는 거나 한국 좌파들은 너네 위험한 사람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강하게 중국을 비판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없을 것 같고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중 스탠스에 의혹을 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쎄쎄 대만의 쎄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는 한미일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를 shameful 아주 수치스럽게 표현했다. 민주당과 민주당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공경에 빠진 겁니다. 미국의 공식 정부 문건을 많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다 다뤄.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 적어놔요. 근데 마지막에는 미국의 진짜 본심 같은 걸 딱 적어놔. 대표적인 게 CIA가 1948년에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한국의 생존에 대한 전망이라는 문건이에요. 이 대한민국 건국된 2달 뒤 문건이니까 종합적으로 45년 해방부터 48년 건국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달려왔고 한국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그걸 종합적으로 딱 작성한 게 이 문건이에요. 이 내용도 정확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논란이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권력을 추구한다, 본인이 한민족의 모세인 줄 안다, 그런 표현들이 딱 있어. 나쁜 표현들이. 근데 또 반대로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사람은 진짜 애국자다. 결국에는 한국의 지도자로 인정이 받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정치적인 기술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강력하고 미국의 국무부의 방침까지도 거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어하려면은 한국의 국회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고 딱 보고서 끝나요. 미국은 공식 문건을 항상 드라이하게 딱 사실관계를 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딱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이렇게 많은데 이재명이는 글로벌 중추국가도 반대하고 친중이고 한미일 관계도 파탄내는 사람이다 라고 그냥 문건이 끝나요. 의회 조사 문건에서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 다 검색하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미국 의회에 이재명이
종북 종중인 걸 떠나서 선거법 위반과 대북 송금과 온갖 잡범이란 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이 이재명한테 직접 경고를 날리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은 리차드 롤리스라는 분이 지난 20일에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미군은 점령군이다라고 발언한 게 이제 전문가들 뒤에 다 들어간 거야. 이러한 좌파들은 한국에 이제 반일 감정에 의지한다. 이재명은 동맹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정부가 될 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되면 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힐직 의회 전문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유세계는 한국에서 가장 큰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 탄핵 위기 속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세계의 리더 중에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자유세계가 아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더 힐지는 굳이 분류하자면 약간 좌파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아주 공신력 높은 매체이지만 좌성향이 좀 있어. 근데 이 매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잃으면 자유세계가 큰 손실을 입는 거다. 우리나라 좌파들만 지금 이거 몰라. 제가 말했죠. 대한민국은 자유세계 주춧돌이라고. 왜? 미국을 위해서 지금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나라가 됐고 미국을 위해서 조선업 관련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방산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 이제 미국한테. 미국 경력 손잡고 한번 주고 한번 쪼개봅시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강해졌단 말이야. 근데 그 나라가 친중 나라가 돼버리면은 큰일 난다 이거지. 고든창 형님이 여기에 칼럼을 기고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싶어 하지만 미국 정가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일본과 관계 회복한 거 완전 높이사. 그러니까 이 고든창 형님이 박스뉴스 나가서 해설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분인데 이분이 더 일지 칼럼에서 뭐라 얘기하냐. 일주일 전에 나온 칼럼이고 지금도 논조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한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을 미국과 일본이 아닌 중국과 북한과 붙어먹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조로 칼럼을 썼어요. 이게 어디 미국 찌라시가 아니고 더 힐지에 올라왔다니까. 의회 조사국의 기본 레포트로 보고가 됐다니까. 국무부에서 이재명의 대북 제재를 어긴 거가 뉴스에 나오고 있다니까. 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빨리 우리나라 좌파들. 그 다음에 또 타라오 박사님의 글이 있는데 아주 세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좌파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은 친중, 친북, 반대한민국, 반미, 반일 인사다. 그와 그의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자극했다. Lee is pro-communist party of China, pro-North Korea, anti-South Korea, anti-US and anti-Japan. 미국과 국제사회는 지금 이재명을 기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재명 개인만 혼나는 거 아니냐? 그거 절대 아니거든. 최근에 북한이 난동을 피게 되면서 이 환상의 트라이앵글이 완성된 거예요. 김정은이가 러시아의 편에 붙으면서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 무대에 떠오르게 되면서 이재명의 대북 성공도 국제사회에 문제가 된 거예요. 평생 종북 좌파들이랑 붙어 먹다가 지금 인생 막장에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이 사람 지금. 자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얼마나 지금 큰 문제를 일으켰냐면은 리차드 롤리스 이분이 원래 CIA에 있던 분이에요. 굉장한 분인데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인데 북한이 러우 전쟁에 추가로 10,000명, 20,000명 병력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전쟁 빨리 끝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여기에 인간 방패로 북한군을 몰아놓고 있어. 지금 증거 자료 다 나왔죠, 그죠?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에 김정은이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러우 전쟁 전선에서 발견되는 북한군 신분증 사진까지도 공개가 되고 드론 촬영해가지고 북한군 얼굴도 떡 나오고 러시아군 야전 병원에서도 북한군이 다 찍혀 목소리도 다 들려요. 이 러시아 병사 같이 있고. 요약을 하자면은 러우 전쟁이 빡 터지면서 유럽과 미국이 너무 예민해졌단 말이야.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인명피해도 너무 크고 정치적으로 너무 리스크도 크고. 근데 거기에 정은이가 껴들어서 갑자기 트라이앵글이 완성됐는데 김정은이는 푸틴을 위해서 파병을 하고 시진핑이는 푸틴이 난장판 쳐주면 좋으니까 값싸게 원유 사주고 위안화로 결제해주고 외화 갖다주고 전쟁 장비 대여해주고 드론 만드는데 필요한 반도체 제공하고 전쟁 건설 장비 제공해주고 북한과 중국은 반대한민국과 반미로 하나가 되어 있고 이 세 집단이 지금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미국과 유럽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북 송금을 했다고? 최근에 대북 송금 이화영 2심 유죄가 딱 뜨게 되면서 이재명이 갑자기 글로벌 스타가 돼버린 거야. 그냥 여기서 이재명을 수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 탄핵 집회에 나가면 이 삼각 트라이앵글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단한테 대한민국을 넘겨준다고? 미국 이제 사태 파악을 하니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외교부 차관까지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오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윤석열 탄핵 집회에 나간 사람이 아니고 전범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오명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탄핵 집회 나가지 마십시오. 진실의 눈을 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 주십시오.